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대학교 중앙대학교입니다. 정말 인기가 많죠. 어느 전형이 우리 학생한테 좀 유리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두 번째 준비한 거는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현재 융합형 인재랑 탐구형 인재로 뽑는데, 이 융합형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빈치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융합형과 탐구형 인재 어느 전형을 지원할까요? 저는 중앙대학교가 좋아서 이거 두 개 전형을 다 지원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굳이 두 장을 넣을 필요 없이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화가 있는데요.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 융합형 인재의 면접이 있었고요. 탐구형 인재는 솔직히 면접이 없었습니다. 탐구형 인재는 면접이 없었는데 서류로만 뽑았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2025학년이 되면서 융합형 인재 면접을 폐지하고 이 면접을 어디로 옮겼냐면 탐구형으로 옮겼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 탐구형이 나중에 서류에 대한 평가가 훨씬 높아요. 잘 보면. 그러니까 서류 좋은 아이는 원래 탐구형을 지원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에 대한 비중을 높이다 보니까 서류에 대한 서류 신뢰도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검증이 필요했고,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아마 면접에 대한 부분이 생겼다. 그리고 이 면접에 대한 비중은 생각보다 좀 높게 형성될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솔직히 면접이 그렇게 까다로운 학교는 아니지만 면접에 대한 비중은 있는 학교다 보니까 면접 준비에 대한 것도 좀 철저하게 할 필요는 있는 학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선발하길래 명확하게 나눠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분이 50%예요. 그러니까 성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 여기 진로 역량이라는 부분이 이제 전공 라인인데 전공 적합성에 대한 비중은 되게 많이 낮고, 또 하나는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라인이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 생활기록부가 어떤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들, 좀 넓은 활동들, 이런 것들이 좀 포진이 잘 돼 있는 이런 생기부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탐구형과 다르게 조금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보도록 하고요. 탐구형 인재 같은 경우는요, 잘 보시면 학업 역량이 40%니까 확실히 융합형보다는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낮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진로 역량의 50%인데 이 50%는 뭘 보는 거냐면 전공과 계열에 대한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탐구형 인재를 넣을 때는 전공 적합성의 부분,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랑 딱 적합한 학과를 지원했을 때 가장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데, 이 전공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전공 학업 점수라는 게 플러스 돼서 들어가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학업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결코 융합형 인재보다 성적대가 낮게 형성되지 않아요. 대신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을 따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랬을 때 전공 학업이 전체 학업과의 비교 분석을 했을 때 밀리지 않는다라면 탐구형 인재가 훨씬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인성에 대한 요 부분이 생각보다 좀 낮게 형성되어 있고, 솔직히 공동체 역량은 거의 반영에 대한 비중이 되게 많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도 충분히 합격선을 형성하는 모습들이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 잘 들어보시면은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르게 우수한 역량, 그러니까 어떤 전공학업보다는 좀 전체적인 성적이 좀 균형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학교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생기부에 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어떠한 이런 전공 계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업이나 전공 학업에 대한 우수한 역량, 전공 학업,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평가하는 요소가 두 개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중앙대에 좋다고 이 두 개의 전형을 다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한테 딱 맞는 전형,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네, 잘 따져보셔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대한 유형을 좀 봐야 되는데,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일반고나 자공고 라인에 지금 합격하는 아이들이 한 70% 넘게 지원했을 때 7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일반고 아이들이에요. 확실히 특목고 아이들에 대한 비중이 좀 낮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죠. 이 얘기는 일단은 학업에 대한 등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직접적 계산도 있다라는 소리고요. 거기다가 서류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좀 낮게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탐구형 같은 경우는 64%의 일반고 아이들 중에 한 반 정도만 선발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특목고 아이들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이 되죠. 그러면 탐구형 인재가 특목 전형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특목고가 넣었을 때 서류에 대한 평가도 높다 보니까 여기가 더 유리한데, 솔직히 일반 고등학교 아이가 전공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나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융합형보다는 탐구형 인재로 그냥 지원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탐구형 인재가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비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막 특목고 아이들만은 선호한다 이렇게 보긴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가 탐구형 인재 서류나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됐다라면 굳이 융합형보다는 탐구형 인재를 지원해서 훨씬 합격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탐구형 인재는 특목 아이들한테 유리하고 융합형 인재는 일반고 아이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특목고인데 어느 정도 점수대가 형성이 되었을 때 생활기록부를 봤더니 특정 어떠한 학과 라인을 뚜렷하게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융합형을 넣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탐구형 인재가 특목고 아이들한테 좀 유리하게 형성되는 게 저 서류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 고등학교 아이가 서류를 가지고 뭔가 활동한 부분들, 전공 학업에 대한 이수 현황들 이런 것들을 특목고 아이들을 뒤집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교하면서 분석을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가 서류를 만든 거를 기준으로 해야지 무조건 학교만 따질 필요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을 때 평가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평가지에서 어떤 라인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아이들의 선발 라인을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업 성취도를 평가할 때는 탐구형도 이 안에 들어가지만 융합형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더 잘 맞는지 봐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일단 기본 교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전체 교과가 좀 골고루 점수대가 좀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본다. 이거는 근데 탐구형도 봅니다. 그리고 요거 볼 때는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요. 원점수나 우리 학생에 대한 편차, 그리고 평균, 이수단위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외 과목들, 그러니까 조금 성적이 균형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융합형을 먼저 조금 더 따지는데, 보시면은 뭐 기술이나 정보나 요런 제 2외 국어 같은 성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균형이 깼는지. 근데 이거 어떻게 평가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만약 우리 아이가 자연계 학생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우리 아이의 주요 과목인 겁니다. 근데 이 점수를 봤더니 한 90점대가 형성되면서 한 2등급대가 형성이 되는 학생인데, 우리 아이가 만일 기술이나 아니면 정보 같은 과목을 가져왔을 때 우리 아이가 막 3등급이 뜨거나 4등급이 뜨면서 원점수가 막 70점대가 나오거나 이러면 이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대학교가 저런 부분들을 감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 아이가 주요 과목 중에 자연계를 지원하는 아이가 수학 점수가 막 4등급이 떴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기술 막 정보 이런 거보다 더 유난히 소홀한 과목 안에서 더 치명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공 학업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안에 우리 아이의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평가 라인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이 밑에 나와 있는 부분과 또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업 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이제 수행평가나 하는 요런 세부 능력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동아리나 진로활동 요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탐구력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각종 교과와 탐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확장하는 거, 탐구 활동의 구체적인 성과들, 그러면 요 부분이
대학교가 말하는 서류 안에 있는 비교과에 대한 수준이잖아요. 잘 보면. 수행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면 수행이나 이런 서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비교과가 탐구형이 훨씬 비중을 높게 서류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목 아이들이 좀 더 유리한 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학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만약 서류가 좀 부족하고 성적을 조금 균형 있게 만들었다라면 융합형 인재가 훨씬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면서 어느 전형을 넣었을 때가 가장 좋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이제 진로 역량 일명 전공적 합성이라는 요 부분에 대한 건데 일단 탐구형과 융합형으로 나눠졌을 때 보시면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전공학업을 적절하게 이수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융합형에서도 따지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중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그 점수에 대한 부여도가 탐구형에서 조금 더 높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수한 거에 대해서 어느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비교과 서류 안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위계에 맞게끔 했는지 근데 위계에 맞게끔 활동을 하면서 고급이나 이런 심화 과목에 대한 부분도 특목고 아이들이 훨씬 잘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탐구형 인재가 좀 특목고 아이들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이제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 이제 점수들 그러니까 전공 학업에 대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진로에 40%가 들어가지만 이 40% 안에는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원점수나 평균이나 편차 이런 것들을 다 따지겠다고 따지면서 그 성취에 대한 성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 수준도 함께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탐구형에서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니까 우리 아이가 생기부가 이런 쪽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에 대해서는 융합형이 본다는데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그러니까 전공이 아니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얼마나 또 가져갔는지 그런데 탐구형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평가를 받다 보니까 무조건 전공에 대한 활동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들도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 분야에 관련된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융합형 같은 경우도 아예 전공적 합성을 안 본다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얼마나 연구하면서 가져갔는지 그런데 탐구형보다는 그 비중에 대한 차이가 좀 있다. 생활기록부가 너무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잘 보면 이해 가십니까? 요런 게 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인성인데요. 공동체 역량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인성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요. 개인적인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의 평가보다는 무조건 팀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은 뭐 단체, 구성원의 협력, 타인 다 팀이 찾아야지 평가할 수 있는 라인들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타인과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그리고 공동체나 구성원이 형성되는 부분들 동그라미 친 것만 하더라도 다 팀과 활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일방적인 배려에 대한 부분보다는 팀을 짜서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시하는 라인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리더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머지 협력이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을 다 엮어서 가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는 거는 융합형 인재 라인이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고 탐구형도 있으면 좋죠.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약하게 들어가 있거나 없다라면 당연히 이제 서류를 구성하거나 지원하는 데 있어서 탐구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서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 일반고인데 점수대가 좀 잘 돼 있고 전공학업이 잘 돼 있고 전공활동이 어느 정도 돼 있다라면 아무리 일반고지만 융합형보다는 탐구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이렇게 구성하면서 중앙대학교 탐구형과 융합형 이 부분을 좀 잘 비교하면서 잘 맞는 전형을 지원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에서 그 전공학업에 대한 거를 자꾸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시되고 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전공학업은 지금 중앙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에서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앞으로 이제 아이들을 선발할 고교학점제라는 게 있는데 이 고교학점제의 기준이 전공학업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자 위에는 경영경제를 가는 친구입니다. 경영경제 가는 친구에 대해서 이제 지원자와 합격자에 대한 비중을 좀 보여주는 건데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사회문제탐구나 경제수학, 그런데 경제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 지원자 10명 중에 5명 정도가 경제수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선발된 거 보니까 5명 좀 넘게 선발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수학 하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퍼센테이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이과만큼 뚜렷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공대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데 공대 가는 친구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기하랑 물리를 안 했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데이터적으로 보면 지원자 중에 지금 기하랑 물리를 한 친구가 한 90%와 83% 정도 아이들이 지금 지원을 했을 때 합격자 안을 봤을 때 기하나 물리를 한 친구가 95%와 92%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기하랑 물리 있는 아이들만 지금 선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물2를 했다는 건 물1이 있기 때문에 물2의 위기가 맞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공대를 지원한 아이가 물2를 안 했다? 그러면 합격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계산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화2? 무려 90%입니다. 그러니까 물2와 화2를 안 했다? 그러면 공대 집어넣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문과 아이들보다 명확하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솔직히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이 더 뚜렷하게 계산되는 거는 문과 아이들보다는 이과 아이들이 조금 더 뚜렷하고요. 가능하면 문과 아이들도 자기 수업에 대한 방향성, 정치외교나 행정학과 간 애가 정법과 사문을 안 했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공학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2를 안 한 아이들 중에 8% 정도 되는 아이들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 8%에다가 우리 아이를 들이밀 수는 없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대학교 전공학과 이런 부분들과 좀 연계시킬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융합형 인재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도 솔직히 다양한 과목을 가져간다 하지만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따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두 전형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전형을 넣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지. 우리 아이는 서류가 좀 부족하지만 등급대가 잘 형성되고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굳이 고생 안 하고 교과전형 넣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대학교 분석 방송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